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조현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2달 만에 가까스로 결론을 냈지만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어중간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국민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당내 노선 갈등 양상까지 보이며 어렵사리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 남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도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존은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다 다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가구 1주택인데요. 과도한 그런 요즘에 최근에 집값 인상 있잖아요. 정부에서 종부세를 물린다는 거는 주거 개념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요새 집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국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 집 구하기가 참 남일인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도 당정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는 없지 않냐.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태 이후 정부의 감독 기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 같은 엇박자 속에 3년째 주무부처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과 대비됩니다. 당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암호화폐 가격은 한 달 만에 30%나 급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지방세까지 포함해 22%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엔 소홀한 정부가 세금만 거두려 한다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들이 정말 사이버머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이라고 와닿지가 않아서 세금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하신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지 않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도 당정 간 엇박자 속에 표류 중입니다. 정권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국정 장악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청와대와 정부 중심의 이제 정권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여의도로 이제 그 힘이 옮겨간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역량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정권 말로 갈수록 커지는 당정 간 갈등. 각종 경제 정책의 차질을 빚고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당정 간 빚어지는 정책 혼선의 상황,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 기자, 여러 경제 정책을 놓고 당정이 서로 좀 엇갈리는 신호를 내놓고 있는데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네, 당정 간 미숙한 정책 조율이 자칫 경제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경고음을 더 커지고 있게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10% 높아지면 주가가 1.6%, 설비 투자가 0.4%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 정권 교체기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대외 변수 역량이 컸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IMF 위기, 또 2000년대 카드 세태처럼 한국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대부분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찾아왔는데요. 지금 정책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네, 당정의 이런 불협화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 지표들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소비와 투자에 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진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로 상향 조정되면서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또 커지고 있고 또 대외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이제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책 혼선과 갈등, 국민 분열도 커지고 있으면서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뒤 이제 여당에서는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좀 한 발 물러서면서 갈짓자 행보를 좀 걸었습니다. 네, 가상화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담당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해 이제 혼선을 주고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역시 여야와 정부 간의 입장차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정책을 놓고 당정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건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통일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정 간 기싸움보다는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또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일관성 없는 신호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